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써놓고 매출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도둑놈 심보지. 이러니까 이거 삭제. 와, 이거 AI가 쓴 건가? 저 같으면 읽자마자 바로 나가요. 이거 삭제.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억대빚 다 갚고 매출 14배를 성장시킨 이룸씨입니다. 제가 900명에 가까운 사장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매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 글을 쓰는데 손님이 안 온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실제 고객이 유입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최근 멘토링하는 회원분들의 블로그를 점검하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밤잠 줄여가며 글을 쓰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글을 읽는 손님은 3초 만에 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딱 그렇게 삽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손님이 도망가는 글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잘못된 블로그 글을 심폐소생하는 방법을 예시까지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출 올리는 블로그 글쓰기 딱 끝 내시기 바랍니다. 1. 제목. 사람들의 검색을 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제목, 그 다음이 썸네일입니다. 여기서는 제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왜 중요하냐? 제목은 일종의 예선전 같은 거예요. 일단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가잖아요.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목이 끌려야 내 블로그에 들어온단 말이죠. 제목이 구리면 제 아무리 본문이 노벨 문학상이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클릭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블로그를 하시는 사장님들의 99%는 보통 이렇게 쓰세요. 땡땡 필라테스 1월 이벤트 안내, 이렇게 쓰시거나 조금 고민하셨다 싶은 분은 땡땡동 PT 현대인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 자,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이걸 클릭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클릭 안 해요. 제목의 역할은 사람들을 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낚느냐? 제목을 딱 봤을 때 이거 내 얘기네? 하는 공감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뻔한 이야기 같은 제목보다는 궁금하게 만들고 이게 뭐지? 하고 예상을 깨게 만들어서 도파민이 빵 터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잘못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검색하다 본 것을 살짝 바꾼 것인데요. 땡땡동 넷과 민생회복 쿠폰 현명하게 쓰는 법. 이 제목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클릭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키워드가 너무 막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낚는 요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작정 어그로를 끌어서 제목을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즉 고민, 문제, 걱정, 이런 것들을 제목에 담아서 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 우리 병원에서도 민생회복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신규 환자가 우리 병원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걸 텐데요. 이건 자영업자 입장이지 고객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으로 바꿔야죠. 15년차 땡땡동 내과 원장이 말하는 수면 내시경의 진실, 혹은 땡땡동 수면 내시경? 이건 모르고 그냥 했다간 평생 후회합니다. 이렇게 정하면 땡땡동 내과, 땡땡동 수면 내시경이라는 키워드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면 내시경을 검색할 때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요? 물론 가격도 있겠지만 수면 내시경 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중간에 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목에 반영하면 클릭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고객의 문제나 걱정을 키워드와 결합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클릭이 일어납니다. 2. 도입부. 자, 도입부는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읽게 되는 3개 정도의 문단입니다. 도입부는 소개팅으로 치면 첫인상입니다. 소개팅 나갔을 때 첫인상이 별로면 그냥 집에 가고 싶잖아요. 도입부도 똑같습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계속해서 글을 읽고 싶고 또 다른 글을 읽어도 기억에 남아서 다시 그 글을 보러 오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이렇게 글을 쓰세요.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투적인 인사, 날씨 이야기, 거기다가 묻지 않은 가족 이야기, 외식 이야기까지 이런 걸 써요. 진짜 말 그대로 누가 물어봤냐 이겁니다. 이건 일반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입부는 내 제목을 보고 클릭한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줘야 합니다.
도입부에서 고객들은 계속 읽을지 나갈지를 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도 블로그 글을 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도입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 되느냐? 고객에 대한 공감, 나의 가치나 권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최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건강검진을 홍보하려는 내과 블로그의 도입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현대인의 일상은 과거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스트레스 요인이 다양해지면서 신체가 받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복잡해질수록 와, 이거 AI가 쓴 건가? 어떠세요? 저 같으면 읽자마자 바로 나가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삭제!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게요. 땡땡 요리학원 제빵학원 국비 지원이라는 글 도입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요리학원의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도입부인데 이 글을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는 도입부입니다. 자, 그러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빵학원 국비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은 왜 검색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규과정은 비싸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 부담을 줄이고 싶고 그 다음엔 실업자든 경력 단절자이든 간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면 도입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내가 당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공감 한 방, 권위 한 줄. 딱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나 돈 없어서 국비 알아보는 중인데 이분이 15년 경력?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런 후에 고객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다 읽으면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다 읽으라고 하면서 블로그의 체류 시간 증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경력이 길지 않아서 신뢰를 줄 수가 없을까 봐 걱정돼요. 저는 경력이 길지 않아서 저의 가치를 입증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고객에게 받은 좋은 후기, 카카오톡, 문자 또는 방송 출연 이런 자료들을 앞부분에 배치해서 가치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도입부는 무조건 고객에 대한 공감, 나의 가치 입증, 그리고 이 글을 읽음으로써 고객이 얻는 이득, 이 세 가지 중 무조건 두 가지를 넣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본문. 자, 이제 본 게임을 해야 합니다. 제목이랑 도입부 잘 써놓고 본문에서 망하면 고객은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죠? 따라서 반드시 본문에서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블로그 본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설득과 행동 유도. 아, 이거 사고 싶다. 그런데 어디서 사지?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작정 내 제품 좋아요, 우린 이런 시설이 있어요, 우린 친절해요 이렇게 쓰면 진짜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느냐? 자, 공식 나갑니다. 문제 제기, 해결 방법 제시, 이유나 근거 제시, 우리 제품 강조, 고객 행동 유도, 이 순서로 써야 그나마 고객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제품이 바로 이 고민을 해결했는데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한다면 이런 상품이나 이런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이 글은 거의 12년 전 그 이전에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세 번째로 쓴 글인데요. 인사도 도입부도 없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쓴다고? 사진도 어디 장판 위에 대충 놓고 찍고 제품 특징이나 설명도 전혀 안 썼네요. 와, 이렇게 써놓고 매출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도둑놈 심보지. 이러니까 이거 삭제. 자, 그럼 좀 수정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고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후기를 통한 불안감 해소, 주문 방법, 고객 행동 유도를 넣어서 작성하면 훨씬 더 구매 전환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본문에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이 제품 나한테 꼭 필요하네 이런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연락이 오도록 하는 행동까지 유도하는 글을 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 그냥 상위 노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상위 노출이 아니라 조회수가 아니라 실제 구매를 하는 고객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수가 작다고 실망해서 다 부질없어, 나 글 안 써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문의를 오게 만들고 구매를 하게 만드는 글을 쓰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렇게 작성한 블로그 글이 플레이스와 결합할 때 매출은 더더욱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안 믿기시죠? 믿으세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난 플레이스도 어렵고 블로그 글 쓰는 것도 모르겠고 키워드고 뭐고 다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학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1위를 달성하고 3년 만에 매출 14배를 올려서 어깨비 다 갚은 이름씨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장사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들, 매출을 올리는 전략,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까지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혼자 하면 외롭고 막막하잖아요. 구독 하나로 여러분의 장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